안녕하세요. 아범입니다. 오늘도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사건의 기록을 꺼내어 전해드리려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계절, 그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가 숨기고 싶은 그림자가 드러나죠. 이 기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흔적을 남깁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한 영업사원의 경험, 그날의 긴장된 순간을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 겨울, 영업사원 민수는 평소처럼 거리에서 판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도로변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죠. 작업복에 흙이 묻은 채 그는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투박했지만 태도는 의외로 정중했고 1톤 트럭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농사꾼 중에는 현금을 두둑히 갖춘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짧은 대화 끝에 남자는 명함을 받아갔습니다. 그는 곧 매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했고 민수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며칠 후 아침 일찍 약속대로 찾아온 그 남자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맡기고 수백만 원의 현금을 서슴없이 꺼내놓았죠. 그 행동은 흔치 않았지만 결제 능력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확실한 고객을 만났다고 느꼈죠. 차량은 주문 제작으로 약 20일 후 출고 예정이었습니다. 남자는 특이한 요구를 했습니다. 등록을 하지 말고 임시 번호판 상태로 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상했지만 이유는 나름 합리적이었습니다. 현재 타는 트럭이 곧 고장날 수 있어 미리 확보하고 싶다 했죠. 세금과 보험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민수는 속으로만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을 마무리했죠. 며칠 뒤 트럭이 준비되자 남자는 산속 주소와 직접 그린 약도를 건네며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추가 비용까지 건네며 식사까지 챙겨달라고 했어요. 민수는 당혹스러웠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차량 탁송을 맡길지 직접 가야 할지 고민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고객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직접 가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공포로 이어질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약속된 날, 민수는 새벽부터 트럭을 몰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산길은 가팔라져만 갔습니다. 약도가 알려주는 방향은 좁고 험난한 길로 이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차츰 커졌지만 그는 고객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발을 멈추지 않았죠.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트럭 바퀴가 눈길에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사고가 날 수 있었죠. 민수는 차를 도로 옆 공터에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언발을 내디딜 때마다 낯선 기척이 등 뒤를 스치는 듯 했어요.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죠. 얼마나 걸었을까? 산길 끝자락에서 기묘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와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촛불 불빛이 흔들리더니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서 오시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힘들었을 텐데요. 그 목소리엔 묘한 친절과 어딘지 모를 섬뜩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나는 불길은 민수를 잠시 안심시켰죠. 남자는 그를 반갑게 맞으며 술과 음식을 내왔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본 그의 얼굴은 낮에 본 모습과 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민수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이곳에선 하루는 자고 가야지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친절한 배려인지 숨은 의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창밖에선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남자는 여러 병의 술을 꺼내며 민수에게 권했습니다. 첫 잔은 진한 약재 향이 났습니다. 두 번째 잔은 벌집에서 담근 듯한 쓴맛이 강했어요. 그러다 마지막 잔은 붉은 기운이 감도는 묘한 술이었죠. 민수는 순간적으로 역한 맛에 얼굴을 찡그리며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술기운에 몸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 안에 가득한 묘한 긴장감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남자는 웃음을 지으며 흑염소를 키우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직접 잡아 대접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친절이 오히려 더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산속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 밖을 나서자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트럭은 멀리 공터에 놓여 있었고 돌아가는 길은 눈더미에 막혀 있었죠.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내려가요. 하루 더 있어야지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선 점점 더 짙은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죠. 낮이 되자 남자는 흑염소를 끌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수 앞에서 잔혹하게 도축을 시작했어요. 피가 눈 위에 번지며 섬뜩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기묘한 쾌락이 어렸습니다. 그 표정은 정상적인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민수는 눈길을 피하며 떨리는 손끝을 주머니에 감췄습니다. 남자는 흑염소 고기를 손질하며 즐겁게 흥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전날 느꼈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위험하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남자는 무심하게 웃으며 민수에게 갈비를 권했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몇 점을 삼켰지만 속이 뒤틀리듯 거북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신발을 신고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혹시라도 위협이 닥치면 곧장 달아날 준비였죠. 창밖에서는 보름달빛이 눈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민수는 눈을 감은 채 온몸으로 긴장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꼬드득, 꼬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방 가까이서 들렸어요.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눈꺼풀은 꼭 감은 채였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더니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손에는 도축에 쓰던 도구가 들려 있었죠. 민수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수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온몸에 힘을 끌어모아 남자를 밀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죠. 방 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몸싸움 속에서 민수는 필사적으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를 찔렀습니다. 민수는 눈길을 헤치며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쫓아왔어요. 산중의 어둠 속에서 쫓고 쫓기는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민수는 도망치며 잡히면 끝이다라는 절망을 되뇌었죠.
그 절박함이 그의 두 다리를 더욱 빠르게 몰아갔습니다. 멀리 세워둔 트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곧장 운전석으로 뛰어들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자 남자가 다가오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죠. 민수는 차를 돌려 산길을 향해 몰았습니다. 그러나 길은 눈더미에 막혀 있었어요. 그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키를 뽑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트럭을 이용한 추적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죠. 남자가 뒤늦게 차에 다가왔지만 시동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눈길을 향해 몸을 던지듯 달렸습니다. 숨소리가 목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이미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그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절박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공포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달리다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눈길은 그의 체력을 무자비하게 갉아먹었어요. 숨이 차올라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대로 멈추면 붙잡히리라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그 절망감 속에서 눈보라를 헤치며 계속 달려갔습니다. 어느 순간 마을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눈에 작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힘겹게 발을 옮기며 민가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남은 기운을 다해 문을 두드렸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간절히 흘러나왔습니다. 주인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고 민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수의 몰골에 깜짝 놀랐습니다. 눈더미에 젖은 옷, 상처투성이 얼굴, 떨리는 목소리. 민수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곧장 전화기를 꺼내 파출소에 신고했죠. 민수는 두 손을 떨며 불을 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직감은 여전히 위협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 불빛이 꺼지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습니다. 민수와 아주머니는 숨죽이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눈길 위로 환한 불빛이 집 앞까지 번졌습니다. 트럭은 잠시 멈췄다가 서서히 후진했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윤곽은 분명 칼 같은 도구였죠. 민수는 몸이 얼어붙은 채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산 아래쪽에서 또 다른 불빛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과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왔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트럭으로 뛰어가 시동을 걸고 달아났습니다. 민수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이 집 앞에 도착하자 그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죠. 경찰은 그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고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비로소 쓰러지듯 몸을 맡겼습니다. 파출소로 옮겨진 민수는 자세히 사건을 진술했습니다. 그는 차를 인도하려다 낯선 산속에서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색을 시작했지만 집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어요. 방 안엔 술병 몇 개와 불에 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산에서 이상한 구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동물의 사체와 정체 모를 흔적이 뒤엉켜 있었죠. 조사 결과 남자는 강도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범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증은 이미 사망자로 등록된 이름이었죠. 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원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등록을 피하고 도망자의 흔적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것이
기적임을 깨달았죠. 시간이 흘러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영업사원이 비슷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등록을 거부하며 산속으로 차를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 위험을 알렸습니다. 수사 끝에 한 남자가 붙잡혔지만 민수가 겪은 인물과는 달랐습니다. 그 사실은 사건의 공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만났던 그 남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단지 또 다른 도망자에게 방법을 전수했다는 추측만 남았죠. 산속의 집, 덮인 지붕, 감춰진 흔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그날의 달빛을 떠올리면 숨이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생존자의 공포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민수는 경찰 조사실에서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조차 삼킬 수 없을 만큼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수사관들은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의 차가운 달빛은 여전히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밝혀진 사실은 더 섬뜩했습니다. 산속에서 발견된 집은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주변에는 동물 사체뿐 아니라 정체 모를 뼈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살며 무언가를 은폐해온 흔적이었죠. 경찰은 수배자 명단과 조합했지만 민수가 만난 자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선배는 여전히 영업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눈보라와 달빛, 칼의 그림자가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고객의 미소 속에서 그날의 광기가 겹쳐 보였어요. 트럭을 계약할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죠. 그 기억은 결코 일상으로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입을 다물고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산속에서 살아가는 괴이한 존재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어요.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몰래 쓰려는 수법은 곧장 경찰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핵심 인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언젠가 다시 마주칠까 두려움에 떨었죠. 그의 두 눈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민수는 밤마다 꿈속에서 쫓겼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는 차라리 꿈에서라면 눈을 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새벽마다 악몽에서 튀어나오듯 깨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끝내 산속에 갇혀버린 듯 답답했습니다. 어느 술자리에서 민수는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내가 겪은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 라고 했습니다. 듣던 이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이어서 그건 인간의 얼굴을 쓴 무언가였지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눈동자는 멀리 어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죠. 민수의 증언은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산속의 괴이한 거래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진범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조차 그는 아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라 말했죠.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공포를 증명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수는 매장을 떠났습니다. 영업사원이라는 직함이 더는 그의 어깨에 맞지 않았습니다. 차를 팔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달빛과 도구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죠.
민수는 세상 속에서도 늘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불안은 늙어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거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와 범죄자의 그림자가 얽힌 기묘한 교차였죠. 한 남자의 목숨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산속에서 만난 자는 누구였을까라는 질문만 남았죠. 답은 끝내 닫힌 문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지금도 조용히 말합니다. 아침은 오지만 그 밤은 끝나지 않았다라고요. 그의 눈에는 달빛 속 그림자가 여전히 춤추고 있습니다. 그날의 소름은 한 남자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경각심을 얻습니다. 어떤 그림자는 눈보라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의 기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속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경계심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가 전하는 의미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